안녕하세요. 자동차 대신 비교해주는 세컨드카 미디어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기아의 더 뉴 소렌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차량인데요. 자, 요즘처럼 산타페와 소렌토를 고민한 적이 있었나요? 지난 3개월간 두 차량의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소렌토가 산타페를 두세 배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만큼 소렌토가 훨씬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신형 산타페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두 차량 중에서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은 이 둘 차량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표 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와 다르게 디젤 엔진까지 총 3개의 엔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를 추천한 이유, 그 다음에 예전에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신형 소렌토 역시 멋지네요. 역시 디자인은 정말 기아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실내는 생각보다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 보시면 이 핸들 있잖아요. 이 핸들이 그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런 핸들인데 느낌이 되게 괜찮습니다.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잡았을 때 그립감이 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런 거 괜찮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는 산타페에서 들어가는 거고, 다만 여기 보시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산타페와 다르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갑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는데 비해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선루프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드 위주의 주행이다 보니까 선루프에 대한 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인데요. 가격이 프레스티지 3,506만원에 시작합니다. 산타페를 보시면 3,546만원. 그래서 역시 산타페는 풀체인지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라서 뭐 가격이 좀 더 저렴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산타페에는요, 자, 산타페에는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에 아주 중요한 옵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220V 인버터, 전동 트렁크하고 220V 인버터가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에도 들어갑니다. 이에 반면에 소렌토는 보시면 3,506만원이잖아요. 노블레스에 가셔야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전동 트렁크, 220V 인버터 이런 것들이 다 노블레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본형 한다 그러면 그냥 산타페로 가시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등급이 이제 노블레스하고, 그 다음에 요 프레스티지는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내가 성향이 아웃도어다 하면은 산타페를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렁크가 넓게 열리잖아요. 되게 넓게 열리고 이렇게 좀 높이도 낮아서 앉을 수도 있고 되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비해서 소렌토의 트렁크는 뭐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기본형은 산타페로 가시고요. 내가 만약에 뭐 오프로드를 즐기는 캠핑 같은 거 많이 다니신다 그러면 이제 산타페가 괜찮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뭐 어차피 뭐 세단 용도인데 좀 짐이 많아 이런 느낌이라면 소렌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어느 유튜버 보니까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풀체인지인 산타페가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게. 근데 소렌토가 워낙 인기가 있었고, 이게 뭐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소렌토 R 시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인기에 대한 전통,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튜버님이 하신 말이 맞긴 하지만 얘는 조금 그 차이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옵션급의 이제 캘리그라피 가시면 산타페 같은 경우에 4,373만원이고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그래비티를 해도 4,200이 안 넘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고사양으로 갈수록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옵션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이제 오프로드 딱 이렇게 특화가 돼서 하신다고 하면 산타페지만 가격적인 이제 저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디젤 엔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173만원을 추가를 하시면 디젤 엔진을 하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는 무조건 터보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가격을 보시면 원래 3,929만원인데 세제 혜택이 무려 14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산타페도 아마 한 요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기본형 기준으로 3,786만원, 여기에다 취등록세가 40만원 할인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3,746만원 했을 때, 자, 3,746만원하고 자 173만원을 하면은 3,679만원. 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해요. 거기다가 자동차세도 매년 저렴하잖아요. 하이브리드는 1.6이고 디젤은 2.2잖아요. 그 산타페에 올렸을 때 댓글 중에 왜 엔진 성능 이런 거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뭐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좋고 하이브리드가 싸고 나중에 대팔 때 유리하다 이런 것만 말해주냐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어떤 엔진이 더 좋은 건가요? 일단 출력이 더 높고요, 그러면서 연비도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배기량도 낮으면 좋겠죠. 한국에서 하이브리드 보시면 1.6 터보 가솔린입니다. 기본 베이스가.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력이 180마력입니다. 2.5 터보 가솔린이 281마력이고요. 소렌토 디젤은 194마력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그 전기 모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 모터와 합산된 마력은 대략 한 240마력 정도 됩니다. 얼추 비슷하죠. 200마력이 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토크가 보시면은 가솔린 2.5 터보 가솔린도 43토크고요. 소렌토 디젤도 45토크 나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7토크죠. 여기다가 전기 모터 토크가 또 있잖아요. 이걸 합산을 하면 50토크가 나옵니다. 무려 50토크가 넘는 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고요. 엔진도 있지만 플러스 배터리하고 모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싼 겁니다. 비싼데 세금 혜택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저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연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4.3입니다. 18인치 기준으로. 고속도로 연비는 무려 117km 나오지만, 자, 1.6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연비는 18인치 기준으로 14.6으로 떨어지긴 해도 복합 연비가 15.7로 오히려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심 연비는 하이브리드가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복합 연비 기준으로 18인치 기준으로 하이브리드가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자, 휠이 보시면 요 일반 디젤 가솔린은 휠이 좀 더 이쁜 것 같지 않나요? 예, 특히 20인치 알로이 휠 이거 이쁘지 않나요? 그에 반해서 하이브리드 전용 휠은 조금 사이즈도 작고, 제일 17인치도 있고요. 여기 막 20인치도 있는데 커봐야 18인치입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연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연비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친환경차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기저항을 줄이는 이런 좀 못생기고 윈치 작은 휠로 갈 수밖에 없다. 대신에 휠은 나중에 바꾸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엔진은 못 바꾸잖아요. 차를 바꿔야지 엔진은 못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자, 이게 엔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이 피스톤이라는 거고요. 이 피스톤에 링이 있습니다. 이게 피스톤 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린더 안에 있겠죠. 근데 실린더도 금속이고 피스톤도 금속이고 요 피스톤 링도 금속입니다. 자, 금속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거칠겠죠, 표면이. 그래서 엔진 오일을 통해서 엔진 오일이 윤활, 방청, 냉각 이런 기능을 해주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이것도 금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실린더 안이거든요. 이 실린더 안이
충분히 예열이 돼야 요 피스톤 링, 금속으로 된 이 피스톤 링이 팽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왁구가 딱 맞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의 문제는 뭐냐면 예열되기 전에 바로 출발하잖아요. 그냥 시동 딱 키면 레디 상태인 거잖아요. 전원이 들어온 레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레디 상태에서 주행을 어느 정도 해야 내연기관이 돌아가고 어느 정도 조금 그 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간시에 이 피스톤 링이 좀 팽창하기 전에 악셀을 세게 밟으면 이 틈이 생겨서 실린더 벽하고 피스톤과의 벽이 생겨서 그 사이로 연료가 그 실린더 벽을 타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가장 유력한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은 첫 번째는 좀 예열을 하셔야 된다,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하셔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니까 쉽지 않으니까 시동 켜고서 최대한 악셀을 안 밟으시거나 아니면 첫 번째 그 엔진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대기아에서 이슈 업데이트를 해줬잖아요. 업데이트만으로 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많은 문제들이 좀 없어진 거 보니 이 냉간시의 연료량을 좀 억제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추측하기에.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뭐 지속적으로 연료량을 뭐 억제를 한다고 하면 이 연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거고, 연비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으면 또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될 거고 막 그랬을 텐데, 간단하게 이렇게 어쨌든 뭐 국토부에서 리콜 명령 안 떨어진 걸 보니 그냥 이렇게 냉간시에 조절하는 것만으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매뉴얼에 보시면 0W20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근데 이게 이제 냉간시에 0이란 얘기는 거의 물처럼 묽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5W20으로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점도가 진할수록 좀 보호 성능이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요즘 엔진 오일들이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낮은 점도에서도 엔진을 보호해주는 성능이 높아졌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점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열을 했으면 좋겠다. 좀 기다리면은, 그러니까 시동을 켜고 기다리시면은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엔진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악셀레이터를 최대한 안 밟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5W20짜리 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실험을 좀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뭐 제가 차가 없으니까,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이거는 좀 못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거 비포 애프터 있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된 소렌토 너무 잘 나왔지만 뭔가 그 가격이 산타페보다 저렴하다고 이렇게 딱 가격표상에 보여지지만,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배신감? 약간 그런 느낌? 같습니다. 기본형은 무조건 산타페가 맞다고 보고요. 산타페는 아웃도어 라이프, 캠핑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산타페, 그런 게 아니라 어반, 뭐 오프로드 관리 거의 없어,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 굳이 산타페를 갈 필요가 있으실까? 그러니까 기본형은 산타페지만 기본형이 아닌 그 위급으로 가신다 보면 가격 차이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굳이 산타페를 갈 필요가 있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소렌토 같은 경우는 엔진이 디젤까지 포함해서 총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이브리드 가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 연비도 좋고요, 배기량 좋고요, 그 다음에 디젤하고 가격 차이도 별로 없고요, 대세는 하이브리드고요, 친환경차, 그리고 성능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결코 꿀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컨드카 미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